요즘 사회적으로 젠더 감수성의 부족으로 인한 여성 혐오 발언과 그에 관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젠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미디어를 분석하여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총 67명의 응답자 중 62명의 응답자가 여성이었으며 66명의 응답자가 20대였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은 20대 여성이 가진 젠더 감수성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선정된 미디어에 대한 분석임을 미리 밝힙니다. 젠더 감수성이 아쉽다고 선정된 영화는 VIP입니다. 영화 VIP의 극 초반에 이종석, 즉 극중 김광일의 캐릭터를 설명하고자 여성을 납치, 고문, 그리고 강간하는 장면들이 불편할 정도로 자세히 묘사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체의 여성의 시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강간 고문 포르노라고 느껴질 정도의 불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으로 영화 VIP에는 중요 여성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극 초반에 등장하는 납치되어 살해되는 여성 캐릭터에서 알 수 있듯이 김광일의 무자비한 살인의 피해 대상으로만 등장할 뿐입니다. 이 여성 캐릭터들은 적나라한 노출 장면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딩 크레딧에서는 여성 시체 1, 2, 3 등으로 언급되며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VIP의 감독의 전작인 신세계나 시나리오 참여작인 악마를 보았다 등에서도 악습처럼 계속되던 여성은 남성의 가학 대상으로만 존재하며 주체적인 여성은 없다는 잘못된 여성관과 영화계의 남성 편향성이 영화 VIP에서도 반복되며 결국 이 작품도 여성 혐오 작품이라는 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젠더 감수성이 아쉽다고 선정된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방영 전부터 뜨거운 논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극중 남녀 주인공의 나이차가 24살이나 됐는데 40대 아저씨와 20대 초반 여성의 로맨스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아저씨 제작진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다 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물 관계도에서 남녀 주인공 사이를 연결했던 애정선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로맨스를 지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다른 데서 말썽이 터졌는데요. 1화에서 사채업자 이광일 역으로 나오는 장기용이 이지한 역의 아이유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약 2분가량 노골적으로 묘사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논란이 된 것은 폭행을 당한 이지한이 상대에게 뜬금없이 너 나 좋아하지? 라고 묻는 대사였습니다.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이광일 인물 소개에 보면 지한이 자신을 보게 만드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라며 괴롭힘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좋아해서 때린다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논리를 차용한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아저씨는 그로데스크한 판타지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저씨, 즉 중년 남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과도한 자기 연민을 그려낸 나의 아저씨가 시청자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명제는 바로 아저씨들은 위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여성들의 몸매를 훑어대고 추잡한 성적 농담들로 하루 일과를 채우고 회사에선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하는 아저씨도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아저씨들에게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연대는 판타지지만 여성들에게는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젠더 감수성이 아쉽다고 선정된 예능은 아는 형님입니다. 먼저 아는 형님에서는 여성을 향한 이중잣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여성 게스트들을 향한 담배 관련 농담을 들 수 있습니다. 아는 형님에는 여성 게스트에게 담배와 관련된 농담을 던지며 조롱하는 장면이 빈번히 등장합니다. 이는 여성의 흡연에 대한 편견이 섞인 남성 중심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여성 게스트들을 향한 나이 공격을 들 수 있습니다. 평균 걸그룹 연령보다는 나이가 많은 걸스데이의 소진이 등장하자 김희철은
소진에게 이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진은 아는 형님의 모든 출연진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이는 여성의 나이가 많으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성 게스트에게 나이는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강호동보다 7살 연상이자 씨름계의 선배인 이만기의 등장에는 출연진 모두가 어려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남자 나이와 여자 나이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줍니다. 또한 아는 형님에서는 여성 게스트들을 성적 대상화시키는 장면도 빈번히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출연진과 여성 게스트 간 러브라인의 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 게스트들을 향한 애인 있냐, 현재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없냐 와 같은 고정 질문은 여자 연예인을 잠재적 연애 대상으로 위치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퀴즈를 마친 후 상으로 뽀뽀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성을 완전히 타자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는 여성 게스트의 춤에 대한 시각을 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성적으로 표현되는 자막과 여성의 몸매를 부각시키기 위한 카메라의 도구는 여성 게스트의 춤이 섹슈얼한 요소로 소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는 여성 게스트가 입고 나오는 짧고 타이트한 교복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걸그룹이 다른 옷도 아닌 교복 치마를 짧게 입음으로써 미디어가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로리타적인 요소를 대중에게 익숙하게 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왜곡된 젠더 감수성에 대한 비판으로 시끄럽습니다. 미디어계는 왜곡된 젠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을 멈추고 시대에 발빠르게 반응하여 미디어 내 성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